오늘 3월 15일 두 번째 주 수업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이제 수업 내용이 첫 번째가 텍스트 슬라이드 만들기라고 됐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글자 중심 슬라이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글자예요, 글자. 그러니까 이제 한글, 한자, 영문, 기호, 숫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 문자.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텍스트라고 하죠. 예. 먼저 한글하고 영어 바꾸는 건 여러분 다 아실 테니까 여기다가 새 슬라이드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제목 및 내용으로 여기다가 이제 자연 재해 대응 요령이라고 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폭염주의보 경보시 이렇게 들어가겠죠. 완성된 파일을 한번 열어보면은요, (5625) 문서니까는 5625, 5625, 5625. 자, 여기 잠깐 보시면 이렇게 위에 이렇게 노란 띠가 하나 생길 수가 있어요. 문서를 불러올 때. 이때 편집사용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페이지 어디로 들어가서 홈이죠? 일단 이거 먼저 보시면 돼요. 네. 자,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만든 문서가 아니라 이 출판사에서 만든 문서거든요. 지금 제가 불러오는 문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다운로드 받은 거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든 문서는 내가 만들어 저장했기 때문에 아는데 이거는 남이 만들어준 문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서를 우리가 불러오게 되면은 이렇게 제한된 보기라고 해서 내용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은 거기 때문에 혹시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가 잘못해서 실수하면 네가 책임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편집사용을 눌러야만이 글자가 나와요. 근데 여기 나오는 게 어떻게 해야 나와요? 일단 먼저 이거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 교재 25쪽을 보시 이렇게 완성돼 있어요. 지금 그렇죠? 여기 이제 한자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 빨간색이 들어가 있고 글자가 밑줄도 들어 있고 근데 여기 이제 번호가 1, 2, 3, 1, 2, 3, 4 매겨져 있잖아요. 이거를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 뭐냐면은 이렇게 꾸며가면서 만들 거냐 그냥 문서를 만들어 놓고 나서 번호를 넘버링을 해서 꾸밀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만들어 가면서 꾸미는 것보다는 그냥 글자를 먼저 다 만들어 놓고 구조만 변경하는 게 오히려 낫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지금 글자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글자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글자를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말을 쓰고 나서 이걸 한자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한자 변화는 반드시 한글을 입력한 후에 변환한다. 자, 그런데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MS 워드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아래 한글은 한글과 컴퓨터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메모장은 윈도우를 개발한 MS사가 개발했는데
한자 지원이 두 가지예요. 한자 지원이 두 가지인데 이제 윈도우에서 지원할 건가 아니면 해당 프로그램에서 지원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건 책에 안 나와요. 책에 안 나오는데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제가 여기다가 자연재해라고 썼어요. 이렇게 해자를 네 글자를 먼저 썼습니다. 그리고 한자 키를 누르면 자연재해라는 한자가 나왔네. 한꺼번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이거를 자자를 먼저 쓰고 한자 키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자연재해 중에 자자가 스스로 자자 이거를 쓸 테고, 연자를 쓰면은 또 한자 키를 눌러서 이렇게 이제 골라 써야 되는데, 이렇게 골라 쓸 거냐 아니면 자연이라고 쓰고 한자 키를 누르면 자연이 나올 테고, 재해라고 쓰고 한자 키를 누르면 재해가 나오는데, 아까 우리 보니까 어떻게 됐었냐면은 한꺼번에 자연재해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 한꺼번에 자연재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자를 쓸 거냐가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한자를 지원하는 거하고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아레아 한글에서 한자를 지원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근데 파워포인트는 윈도우에서도 한자를 제공해주고 파워포인트란 프로그램 자체에서도 한자를 지원해줘요. 먼저 보여드리면은요, 자자를 쓰고 나서 한 글자를 썼는데 커서가 뒤로 가지 않았어요. 지금요, 잘 보셔야 돼요. 자자를 썼으면 이 자자가 여기서 이렇게 색깔이 변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메모장에서 쓰면은 이게 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을 때 한자를 변환하는 거하고 커서가 뒤로 가 있었을 때, 이렇게 이때 한자 변환한 거하고 달라요. 자, 자자를 썼는데 한자 키를 누르잖아요. 이렇게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 스스로자, 아들자, 사람자, 재물자, 글자자, 자석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자들이 종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윈도우가 제공해주는 한자예요. 그러니까 자연재해 중에 자자는 스스로 자자를 알아야만이 누르겠죠. 그렇죠? 이걸 모르고 또 아들 자자를 누르면 안 되겠단 말이에요. 이때 다시 한자 키를 누르면 우리말로 다시 바꿀 수는 있어요. 자, 이제 자자가 완성돼서 뒤로 넘어갔어요. 커서가 껌뻑거리는 거 우린 커서라고 하는데, 이때 한자 키를 누르면 다릅니다. 잠깐만요. 자, 검토란 메뉴 가서 한글 한자 변화를 누르게 되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또 이게요, 좀 희한스러운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엑셀 한번 실행해 볼게요. 엑셀. 엑셀도 똑같은 MSI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요, 특이한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쩔 때는 조금 전에도 제가 이제 한자 키를 누르는 거에 대한 얘기하다가 깜빡했던 게 뭐냐면은, 자, 여기서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자, 자자를 쓰면 자자가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렇게 때 한자 키를 누르는 거하고 커서가 뒤로 갔을 때 한자 키 누르는 거하고 달라요. 그렇죠? 달라요. 근데 파워포인트는 어땠냐면, 여기서 한자 키 누르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이렇게 누르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이 나왔어요. 원래는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약간 다르거든요. 그럴 때 이제 파워포인트가 버전에 따라 약간 달라요. 2016 같은 경우에는요, 저 상단에 검토란 메뉴가 있어. 검토란 메뉴 가시면 여기에 한글 한자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눌렀을 때는 이렇게 나와요. 한자 키를 눌렀을 때가 아니라. 이거는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해주는 한자예요.
이건 달라요. 근데 이제 엑셀 같은 경우에는 확연히 다른 게 여기서 한자키 누르는 거하고 여기서 한자키 누르는 거하고 화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확연하게 알 수가 있는데 파워포인트는 한자키를 눌렀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는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여기 아까 검토라는 메뉴에 가서 한글 한자 변환을 눌러주면은 다르게 나오는 건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자자가 무슨 자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여기 책 그림이 하나 있어요. 아이콘이.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떠 스스로 자자 총 6획이다 하고 이렇게 부수하고 획수가 나와요. 참 불편해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연까지 썼어. 연자까지 쓰고 나서 커서가 뒤로 갔을 때 한자키를 눌렀으면 이렇게 알아서 단어가 나와요. 단어가. 아까하고 다르게 아까는 이제 연자를 따로 쓴다 그러면 연자를 쓰고 한자키를 누르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윈도우가 제공해주는 한자. 커서가 들어갔을 때 단어를 선택해. 단어를 블럭을 잡아도 되고 뒤에 커서를 놓고 한자키를 누르면 한자는 단어가 툭 튀어나오거든요. 스스로자 그럴 연자 해가지고 불화자에 총 12액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요거는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공해주는 한자 기능. 이게 수월하겠죠. 그렇죠? 일일이 자연재해라는 글자를 하나하나 한자를 낱글자별로 변환하시려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한자키를 누르면 다시 우리말로 변환되니까 변환 누르면 되고, 그러면 자연재해라고 쓰고 한자키를 누르면 바로 뜨죠. 그렇죠? 단어가. 이렇게. 여기도 자연재해라고 쓰고 해자 뒤에 가서 한자키를 누르면 떠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대용 요령도 한자가 있겠죠. 그렇죠? 대용이라는 것도 있고 뭐 요령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냥 우리 책에서는 여기까지만 자연재해를 한자로 쓰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요렇게. 예. 약간 그게 다르더라 이거죠. 윈도우에서 한자를 지원하는 거하고 파워포인트나 엑셀에서 제공해주는 한자하고 기능 자체가 다르다. 근데 이제 메모장 같은 경우는요.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메모장에서 한자를 지원해주는 기능은 없어요. 윈도우가 제공해주는 거거든. 윈도우에서. 우리가 전자표현을 쓸 때 한자를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때도 마찬가지로 윈도우가 제공해준 한자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한자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자 표기를 하지는 않는다. 여러분들 뭐 보고서 작성할 때 한자를 표기해서 보고서 작성하십니까? 잘 안 하시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어하고 중국어가 있기 때문에 중국 아시아권 때문에 어떤 뭐 표지판을 하거나 안내문을 만들 때 한자를 표기해요. 같이 영어, 한자, 한글을 병행 표기해서 표기를 합니다만 정책적으로.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제를 제출하거나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할 때는 한자 표기를 잘 하지는 않아요. 특수한 경우라는 건 뭐냐면 고문, 오래된 문헌들 있잖아요. 조선왕조실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승정원 일기.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에 거기에 이러이러한 문구가 있었다. 그거를 그때는 한자를 써야지. 우리말로 쓰면 뭐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법전에는 한자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법전 같은 거. 이런 경우에는 한자를 쓰기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자를 표기하지 않는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론, 신문, 방송 이런 단체들 있잖아요. 방송국이나 신문사, 언론사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결정을 내린대요. 저도 처음 들어봤던 얘기인데
언론 글쓰기 공부를 하러 갔는데 거기 오신 교수님이 어느 신문사의 편집국장님이셔. 편집장이시더라고.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외래어 표기법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말에 이제 맞춤법. 이게 중요한 거지 뭐. 맞춤법 틀리면 안 되죠. 방송에서 신문에서. 외래어 표기법이라든지 맞춤법이나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물론 맞춤법이나 외래어 표기법은 방송국에서 정하는 건 아니에요. 한글학회라든지 국가기관에서 정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신문이나 방송에 그대로 표기하자라고 이제 약속을 한대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저는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처음 들었던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뭐 예능 코너나 이런 걸 보면은 오늘의 요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야채가 아주 싱싱하네요. 그러면 뭐라고 나와요? 야채라고 표기하면 자막에는 야채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채소라고 표기하죠. 그러니까 야채가 맞는 말이냐 채소가 맞는 말이냐 이거 갖고도 굉장히 했었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야채는 일본식 표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야채는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식물들 있잖아요. 냉이, 달래 이런 게 산에 가면 있잖아요. 자생하는 거. 이게 야채고 채소는 하우스 재배라든지 인공적으로 재배한 게 채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우리가 시장에서 사 먹는 건 채소잖아. 야채가 아니라. 그래서 방송에서는 채소라고 표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정해주나 보지.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요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가급적이면 표기법이 채소니까 오늘 채소 준비하실 거는 이런 거 준비하시면 돼요라고 얘기해 주면 좋겠지. 근데 간혹 오늘 야채는 이런 거 준비했습니다. 근데 자막에는 채소라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지.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정하더라 이런 얘기야. 정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면 좋아요. 알면 좋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있죠. 워크샵. 이번 직원 워크샵에 가서 어쩌고 근데 이건 틀린 말이래요. 워크샵이 틀렸고 뭐가 맞다? 워크숍. 워크숍이 맞다 이거지. 그 다음에 우리 맞춤법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짜집기. 세탁소 가면 짜집기라고 있잖아요. 뜯어진 데 꼬매고 하는 거. 이게 틀리고 뭐다? 뭐가 맞다? 짜깁기. 짜깁기라고 쓰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된장찌개 뭐 이런 거. 국기 계양대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표기법이 있잖아요. 맞춤법이. 그 정확히 맞춰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 무슨 뭐 판타스틱해요, 뭐 엘레강스해요 이런 거는 외래어 표기법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번에 예능 코너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대한 외국인이라는 방송이 있더라고요. 외국인들 10명이 앉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퀴즈를 푸는 게 있어. 우리에 대한 거를 퀴즈를 푸는 거 있는데 순화어가 있다고. 순화어. 외래어 표기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말로 순화를 한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좋겠냐 이걸 이제 퀴즈로 내는 거 있는데 가끔씩 그 방송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기하고 처음 듣는 게 많더라고요. 마우스로 이제 블록을 설정한다. 블록을 설정한다. 어떤 게 맞느냐 이런 거지. 예전에 우리 보도블록이라고 있죠. 보도블록. 예. 블록이 맞는 거죠. 블럭이 아니라 영어는 블럭이라고 발음을 할 수 있겠지만 표기할 때는 블록이라고 표기한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안내문을 작성한다거나 이런 거를 작성할 때 이런 맞춤법이 틀리면 참 그래요. 외래어 표기법이라든지. 그래서 예전에 방송에 나왔던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인사 담당자들이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와가지고 방송에 나서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을 모집을 할 때 이력서를 먼저 봐가지고 이력서상에서 선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1차 선발된 사람 강당에다 집합을 시켜놓고 A4 용지 뭐 5장 정도 볼펜 하나 주고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한대요.
근데 앞에서 하시는 얘기가 초등학교 시절, 뭐 중고등학교 시절 어학연수 했던 거 또는 뭐 다른 직장에서 워크숍 했던 거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거를 다 얘기해 주세요. 근데 워크숍이라 그래, 워크숍. 그 사람은. 근데 쓸 때는 워크숍이라고 써야 되는 거지. 일부러 그렇게 시키나 봐요. 근데 영어 단어 틀리는 거는 공부하면 바뀌는데 우리말 틀리는 거는 못 바꾼다는 거지. 몸이 뱉기 때문에. 컴퓨터로 작성하면 맞춤법이나 이거 해주잖아요, 컴퓨터가. 근데 직접 수기로 쓰면 내가 알고 있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소개서를 받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도 글을 다 써놓고 나서 우린 뭐 한다, 여기에 검토해 가면 맞춤법 검사를 한단 말이야. 폭염주의보란 글자가 뭐가 안 맞았는지. 근데 이런 것도 참 헷갈려요. 폭염주의보란 말은 틀린 글자는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홈페이지에 그걸 넣어놨어요. 맞춤법의 문제는 아닌데 이건 이제 부산대학교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 여기다가 이제 글을 쓰잖아요. 이렇게 글을 쓰고 검사를 누르면 통풍이 잘 되는 붙여갖고 잘 되는 뭐 선크림이 아니라 선크림, 선크림이 아니라 선크림, 뭐 이렇게 통풍이 잘 되는 통풍이 잘 되는 떨어뜨려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 교정을 이렇게 해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사람일이라는 그 회사가 있대요. 여기에도 글자를 입력을 하면은 맞춤법 검사를 해요. 이렇게 오후 12시를 낮 12시라고 써라. 정오라고 쓰든지 이렇게 이제 어떤 게 좋다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문맥상 어울리는 단어가 있나 봐. 이제 그런 거를 안내해 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제 한자를 가급적이면 쓰지는 않는데 반드시 써야 될 일이 있으면 꼭 똑같이 써야 되겠죠. 제대로 써야 되겠죠. 그렇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로스쿨이라고 하잖아. 로스쿨. 이거를 영어 알파벳을 안 쓰잖아요. 로스쿨 이렇게 쓰잖아. 아니면 뭐 법률 전문 대학원이라고 쓰든지 그냥 로스쿨이라고 쓰면 되는데 이거를 알파벳으로 뭐 이렇게 쓰진 않는다 이거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보시 다음에 이제 글자를 써야 되는데 이제 오후 12시부터 오후 4시에는 야외 활동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글자가 써 있고 외출 시 통풍이 다 안 쓰고요. 몇 글자만 쓸 거예요. 이렇게 대설 한파주의보 시 가급적 외출 시 과도한 몇 글자만 써보자고 이렇게. 근데 완성된 문서를 자세히 보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1, 2, 3, 1, 2, 3으로 돼 있고 여기는 화살표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만든 문서를 작성 보면은 그냥 동글뱅이로만 돼 있거든.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표기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 글자하고 요 글자 여기 요 두 문단은 기호가 달라요. 똑같은 기호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1, 2, 3이고 여기도 1, 2, 3이고. 그럼 얘를 하고 나서 얘 3개를 바꾸고 얘 3개를 바꾸고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다 똑같이 한꺼번에 블럭을 잡아서 한 번에 해버리고 여기 따로 하고 여기 따로 하고 이렇게 할 거냐 이거지. 그냥 몇 번 만에 할 거냐 이거지.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4번 만에 할 거냐, 3번 만에 할 거냐, 1번 만에 할 거냐. 가급적이면 횟수를 줄이는 게 노동을 덜 하는 거니까 낫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게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해보셔야 돼. 해보시다가 요령이 생기는 거지.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요. 블럭을 잡지 않고 그 글자 있는 내용에다 클릭을 하고 하면 얘를 블럭을 잡은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는 3줄이잖아요. 3줄. 3줄 블럭 잡을 때는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만 잡아도 돼요. 여기서 이렇게만 잡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 3줄이 다 블럭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다 클릭해 놓고 제가 가운데 정렬을 하면 홈에 가서 가운데 정렬을 하면 얘가 동시에 가운데가 됐지 외출이한 글자만 가운데로 가는 건 아니잖아. 자, 출자를 블럭을 잡아서 가운데 명령을 걸면 출자만 가운데로 가는 건 아니죠. 다 가잖아, 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블럭을 잡을 때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되고 뭐 일반적으로 다 한꺼번에 잡기도 하지만 자, 이렇게 잡아갖고요. 어디로 가시냐면 마우스로 여기를 블럭을 잡거나 그러면 상단에 메뉴가 요런 메뉴가 있을 거예요. 단락이라는 메뉴가 홈 메뉴상에 단락이라는 그룹이 보일 겁니다. 그 중에 점점점이 있고요. 1, 2, 3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1, 2, 3. 그 1, 2, 3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번호로 1, 2, 3이냐, 동글병 1, 2, 3이냐, 로마스 1, 2, 3이냐, ABC냐, 괄호로 쓴 1, 2, 3이냐, 대문자냐, 소문자냐, 한자로 1, 2, 3이냐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럼 이걸 눌러주면 편해요. 여기도 블럭 잡아서 1, 2,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왜 좋으냐면요. 2번하고 3번 사이를 고치려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2번 뒤에다 엔터를 탁 치면 3번이 자동으로 생겨요. 그래서 기타라고 쓰면 3번 했던 애가 4번으로 자동으로 바뀌거든. 이거를 내가 일일이 숫자를 1, 2, 3, 4를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고쳐야 되잖아. 그럼 만약에 얘를 지우면 어떻게 돼? 얘를 지우면 다시 원래대로 3으로 돌아옵니다. 과도한 다음에 엔터 치면 4가 생겨요. 4가 생기는데 엔터를 치고 그냥 엔터를 쳐버리면 글자를 안 쓰면 5는 안 나오는 거지. 지우면 되고 지우면 1, 2, 3으로 끝나는 거고. 근데 이제 얘하고 얘는 화살표로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화살표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따로 하고 얘 따로 할 거냐? 한꺼번에 블럭을 두 군데를 동시에 잡아서 할 거냐? 자, 지난 시간에 한 군데 블럭을 잡고 컨트롤 키 누르고 또 블럭 잡으면 다중 블럭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 놓고 여기 가시면 글머리교라는 단락의 글머리교 중에 첫 번째 두 동네 가보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근데 여기 없으면 어떻게 돼? 여기 없으면 글머리 및 번호 매기기 점점점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가 또 나와요. 여기에 가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나는 여기 있는 거를 다른 거로 하겠다. 요런 거로 하겠다. 요런 거로 하겠다. 요런 거로 하겠다라고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쓰겠다 그러면 얘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얘 블럭 잡아서 아니면 클릭해 놓고 여기 가서 바꿔주고 여기도 클릭해 가지고 2번 만에 바꿔주느냐 아니면 이쪽 동네 블럭 잡고 이쪽 동네 동시에 2개를 블럭 잡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바꿀 거냐. 당연히 한 번에 하는 게 수월하다는 건 아는데 컨트롤 키 눌러 또 블럭 잡는다는 거를 잊어버리면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도요. 저는 오랫동안 이제 해왔으니까 블럭을 잡고 컨트롤 키 눌러 또 블럭 잡는 게 이제 생활화가 됐으니까 괜찮은데 이걸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잊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한 번 더 연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글자가
빨간색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 빨간색 누르시면 되고 밑줄을 치워야 된다고 밑줄을 치면 되고 빨간색을 쓴 이유는 뭐다? 강조의 의미니까 글자를 굵게 해주면 더 좋아요. 굵게. 얘도 마찬가지로 굵게 밑줄 빨간색이 아니라 화살표 눌러서 아래 파란색 이렇게 해주면 좀 강조하는 의미로 나타날 수가 있다. 당연히 여기 제목도 어떻게 된다? 굵게. 굵게. 글자를 더 크게 해도 상관없겠지만 글자를 크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굵게. 우리 볼드라고 하죠. 볼드. 옛날에 우리 4B연필이라고 써요. 4B연필. 그래서 컨트롤 B예요. 블럭을 잡고 컨트롤 B 그러면 굵어졌다 안 굵어졌다 그래요. 컨트롤 U 그러면 밑줄이 났다나 컨트롤 U를 다시 누르면 밑줄이 사라지고 컨트롤 I 누르면 글자가 기울어졌다가 다시 누르면 원위치가 되고 컨트롤 A는 뭐다? 전체 선택. 컨트롤 B는 글자를 굵게, 컨트롤 C는 복사. 이런 식으로 컨트롤 A, B, C, D에서 Z까지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자, 컨트롤 A는 뭐다? 이거 이제 올. 우리가 올. 전체 선택할 때 쓰는 거죠. 전체 선택. 컨트롤 B는 뭐다? 이거는 볼드라 그래요. 볼드. 진하게. 굵게. 그다음 이제 컨트롤 C는 뭐다? 카피하는 거죠. 카피. 복사하기. 그래서 이제 A부터 Z까지 컨트롤 Z는 실행했던 거, 방금 전에 실행했던 거 취소하는 기능이고 컨트롤 A에서 Z까지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되고 자 보시면 이렇게 블럭 잡고 컨트롤 A 누르면 블럭이 됐잖아요. 그렇죠? 컨트롤 B 누르면 진해졌다 안 진해졌다 진해졌다 안 진해졌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알고 있는 거하고 내가 적절히 잘 사용하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상단이 당연히 여기 상단에 메뉴는 있어요. 진하게 이런 건 있지만 엑셀, 파워포인트 웬만한 거 다 적용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얘는 좀 굵게 해주면 낫겠다 이거죠. 굵게. 얘도 좀 진하게. 아무 임팩트 있게 글자가 보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얘 글자가 너무 길어. 너무 길죠. 그렇죠? 너무 길어.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다른 글자를 제가 이제 생략하고 안 썼으니까 이 글자가 길게 보이는 거지. 원래는 여기 길게 있었죠. 그렇죠? 여기 다 길게 있었어.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글자를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다 이렇게 되면 되게 보기 싫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될 거야? 잘 맞춰줘야 돼. 운율을 맞춰준다든지 글자 개수나 이런 걸 비슷하게 맞춰준다든지. 폭염하게 비행기표 같이 생긴 거는 어디에서 가져온 건가요? 요 기호가 원래는 요기요인데 요기요였잖아요. 요거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 화살표 들어가 보시면 있어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눌러주면 되고 근데 나는 이 기호 말고 다른 기호를 쓰고 싶어. 그러면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를 눌러주면 대화 상자가 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기호로 쓸 건데 색깔을 나는 다 녹색을 지정해주고 싶어. 그러면 녹색 화살표가 되는 거고 원래는 글자 색깔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화살표만 바꿔줄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 있는 기호 말고 다른 기호를 쓰면 안 되겠느냐. 그럴 때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거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또는 아까 여기 보니까 그림이라고 있어요. 그림. 내 컴퓨터 안에 그림의 아이콘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화살표라든지 이런 거 이쁜 거 있으면 이제 그런 걸 써도 되지.
뭐 이모티콘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카카오톡에 쓰는 그런 이모티콘 같은 것들이 인터넷상에 있으니까 그런 걸 써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요 화살표를 쓴 건데 이제 색깔은 얘는 빨간색으로 아까 우리 하기로 했으니까 빨간색이 됐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요 화살표 기호가 아까 색깔을 여기서 건드렸어요. 그렇죠? 화살표 색깔을 녹색으로 건드리는 바람에 된 거. 이건 좀 빨간색으로 해줘야 되고 여기 있는 화살표는 또 파란색으로 고쳐줘야 되겠죠. 파란색으로 고쳐야 되겠지. 그 다음에 요 기호, 화살표 기호 이거를 우리는 여기에 얘를 크게 하고 싶어. 좀 너무 안 이쁘지만 조금 더 강조하고 있을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 좀 자세히 보시면 이 기호랑 글씨가 딱 붙어 있죠. 여기 번호 1, 2, 3은 어떻게 좀 떨어져 있죠. 여기는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간격을 조절할 수는 있어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는 게 아니라 할 수는 있어요. 잠깐 보여드리면 보기란 메뉴 가시면 눈금선을 보실 수가 있어요. 눈금선 안내 눈금자 눈금자를 보시면 상단에 눈금자가 있어요. 이렇게 센티미터 작아 보이거든요. 그럴 때 여기 이제 이렇게 모래시계 같은 아이콘 같은 게 있는데 얘를 이용하면은요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어요. 얘를 이용하면 왜 안 움직여 또 설명할 때 안 움직여주면 참 난감해. 스페이스바가 더 편하겠다. 이런.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인위적으로 한 칸 띄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글자가 길어지게 되면 어떤 게 있냐 보세요. 글자가 길어질 때 인위적으로 띄는 거하고 안 띄는 거하고 다르죠. 그렇죠? 내리는 걸로 하면 돼. 여기서 지금 뭐가 설명이 안 돼서 지금 작동이 안 돼서 그런데 그런 기능이 있다. 인위적으로 띄워도 상관은 없어요. 인위적으로 띄워도 상관없는데 이제 이게 글자가 양이 많아지면 보기 싫어요. 인위적으로 띄는 거는. 자, 여기는 이제 색깔 바꾸는 거 하고 넘버링 매기는 거 하고 단락기호라고 단락기호 화살표라든지 번호 같은 거 매기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글자를 써본 거예요. 교재 27쪽에 보시면 글자를 먼저 다 썼어요. 글자를 다 써놓고 나서 27쪽 하단에 보니까 자연재해란 글자를 블럭을 잡아서 한자로 변화하는 과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 보통 한자 키가 있잖아요. 키보드에 한자 키를 누르지 않고 어디서 했다? 컴퓨터에 가서 한자 변환 명령을 걸게끔 했단 말이야. 아까 제가 글자를 쓸 때 한자 키 누르는 거하고 한자 변환 이 버튼 누르는 거 다른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게 버전이 바뀌면서 다른 데는 다 한자 키만 누르면 알아서 윈도우용 한자, 파워포인트 한자로 바뀌었는데 2016이 속색이더라고. 여기서 누르면 파워포인트형 한자, 키보드에 한자 키 누르면 윈도우 한자. 엑셀 2016도 안 그래. 파워포인트만 속을색이더라고 좀. 그래서 28쪽에 보시면 자연재해라는 한자를 선택을 해서 변환을 시키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기호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거 슬래시라든지 물결기호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에 있으니까 쓰시면 돼요. 아까 어디 갔지? 기호. 이건 키보드 상에 있는 거. 이거는 키보드 상에 키보드에 보이는 경우죠. 보이는 경우고
특수 문자는 뭐다? 키보드에 없는 경우가 되는 거죠. 특수 문자 입력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특수 문자 입력하기가 미국 사람들은 우리랑 달리 써요. 그러니까 이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글자를 쓰고 싶은 곳에다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키보드를 놓고 나서 삽입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삽입, 파일, 편집, 삽입이라고 있죠. 삽입. 삽입은 뭔가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삽입에 가시면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기호라고 있어요. 기호. 기호. 얘를 누르시면 이런 기호가 뜹니다. 이런 기호가. 영어권에서는 다 이것만 써요. 영어권은 이것만 씁니다. 여기 현재 글꼴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동글뱅이 일단 번호가 보이고 괄호 번호가 보이고 알파벳들이 보여요. 여기 수학 연산자도 있는데 여기에 화살표 누르면 화살표들이 보여요. 여기 이렇게 동서남북 화살표들이 보이고요. 여기에 가서 또 내려가시면 네모기호 이런 것도 보이고요. 여기에 또 가시면 도형기호, 뭐 일본어도 보이고요. 히라카나 가타카나도 있습니다. 히라카나 가타카나가 어떻게 쓰는지 저는 모르는데 일본어 아는 사람은 여기 있는 걸 선택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쭉 올라가시면 라틴어도 있어요. 라틴어. 영어랑 비슷해 보이는데 라틴어래요. 그리스어도 있어요. 그리스어. 알파 이런 거.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거. 알파와 오메가 이런 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키릴 자모가 있대. 키릴 자모. 뭔지는 모르겠어. 이런 게 있어요. 한글 자모도 있습니다. 한글 자모. 이건 뭐지? 이거 순경음 리을도 있다. 쌍비읍은 들어봤는데 쌍리을도 있어. 쌍디귿이야 그렇지만 쌍리을도 있고요. 이건 뭐라고 읽어? 비읍 시옷 비읍 쌍시옷? 이거 어떻게 읽어? 순경음 쌍비읍도 있고 여기 이런 건 무슨 글자? 이거 시옷인 것 같은데 보시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게 다르죠. 얘는 왼쪽으로 치워졌고 얘는 오른쪽으로 치워졌어. 반치음도 있고요. 세종대왕께서 28자를 창제하셨는데 4글자가 사라졌잖아요. 우리가 꼭지 달린 니은, 뭐 여린 이은 뭐 이런 것들은 임진왜란 전후로 사라졌다고 저도 배운 것 같고 아래 한글은 1918년도 조선어학회 지금 한글학회에서 없앴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찬지 씨가 부활시킨 거지. 아래 알을. 쌍이응도 있대요. 쌍히읗도 있네. 이런 거 처음 봐. 이거 어떻게 해? 근데 이게 우리말에 있었나 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아래가 여기 있다. 그냥 쭉 내려가시면 이렇게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습니다. 로마 숫자도 있어요. 로마 숫자. 어떤 사람이 로마 숫자 쓰는데 어렵다고 하시는데 로마 숫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I자 대문자 쓰시면 3, 4, 5, IV 뭐 이렇게 쓰면 되잖아. 굳이 로마 숫자를 안 써도 I자, V자를 쓰면 되거든. 어렵지 않게 쓰실 수가 있고요. 다시 보시면 어디 가서 삽입이라는 메뉴 가시면 오른쪽에 기호를 가셔가지고 기호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이거 잘 안 씁니다. 우리 이거 잘 안 써요. 이렇게 안 써요. 그런데 전 이게 불편했는데 장점이 하나 뭐 있냐면 글꼴 한번 가보실래요? 글꼴 쪽에 쭉 내려가시면은요. 글꼴을 쭉 내려가 보시면 W로 시작하는 글꼴 중에 우리말 글꼴 나오기 전에 이런 글꼴이 있어요. 웹딩스
윙딩스, 윙딩스 2, 윙딩스 3. 웹딩스를 가시면 이런 기호가 나와요. 훈장 같은 것도 보이고요. 이런 거. 거미줄 더블 클릭하면요. 그 글자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미줄 글자에. 자, 웹딩스가 있고요. 윙딩스가 있어요. 윙딩스. 윙딩스 2도 있고요. 윙딩스 3까지 제가 확인했어요. 이게 특이하더라고요. 특이해. 전화기 모양 같은 거라든지 윙딩스 책 펼쳐놓은 그림 같은 거 이런 것들 나오죠. 그렇죠? 비행기 그림 같은 거라든지 이거 옛날에 우리 사용했던 플로피 디스크 있다. 플로피 디스크 5.25인치고 이건 3.5인치. 이건 오래된 거, 이건 최근 거. 이런 기호들이 있죠. 그렇죠? 우편함 기호 이런 기호림들이 있네. 우편함 그림 같은 거. 하나 메모를 해드리면요. 삽입에 가서 기호에 가서 선택하시면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글꼴에서 웹딩스 윙딩스 2, 윙딩스 3 이런 거 있었어요. 이런 글꼴을 선택하시면 다양한 기호들이 보인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 더블 클릭하면 된다. 아까 여기 기호에 가서 글꼴이 윙딩스, 웹딩스 이런 거 있는데 여기 가서 나는 웃는 얼굴을 필요해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면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 이렇게. 삽입을 안 눌러도요? 응? 더블 클릭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얘를 선택하고 삽입을 누르면 들어가는 건데 네. 얘를 더블 클릭하면 글자가 거기 끼어 들어가요. 그냥 삽입 안 넣어도요. 근데 이 방법을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쓴다 이거죠. 우리나라에서 어떤 걸 쓰냐면 이거 말고 자음, 우리말 자음이 기역에서 히읗까지 있고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은 안 돼요. 쌍지읒은 제외고요. 자음 키 누른 다음에 자음 키 누르고 한자 키 누른다. 자 보세요. 여기다 놓고 제가 한번 써볼게요. 기역 한자 키 탭키 누르면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니은 한자 키 탭키 누르면 이런 거 나오죠. 뭐 쌍따옴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거 요런 기요.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있고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걸 우리는 낫표라 그래. 낫표. 이거를 겹낫표라 그래. 겹낫표. 요거는 콧다음표. 이거는 쌍따옴표 열고 얘는 쌍따옴표 닫고. 언제 쓰는 거냐? 세로 쓰기 할 때. 세로 쓰기. 우리 옛날 글자 세로 쓰기 했었잖아요. 옛날 소설이나 잡지 같은 거 세로 쓰기 된 거 많이 봤거든요. 그때는 따옴표나 쌍따옴표 이걸 못 썼어요. 이건 가로 쓰기 할 때 쓰는 거고 요거는 세로 쓰기 할 때. 본의 아니게 그런 걸 배웠어요. 저도. 디귿 한자키 탭키 누르면 이런 이제 기호들 나오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라든지 이런 거. 리을 한자키 단위 이런 단위 있잖아요. 세제곱 킬로미터 뭐 이런 거라든지. 예, 리을의 한자키. 근데 이런 거 있습니다. 밀리미터 같은 경우는요.
그냥 밀리미터라고 영어로 mm 쓰면 밀리미터가 되죠. 킬로미터라고 쓰면 km 쓰면 되죠. 근데 몇 제곱미터 이런 거는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거는 천상 리을에 한자키 누르면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이건 세제곱미터네. 이런 거. 그래서 많이 쓰는 게 미음 한자키.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거 이거. 이런 것들. 쌍시옷의 한자키. 쌍시옷의 한자키는 뭐였더라? 쌍시옷의 한자키는 히읗. 히읗의 한자키는 이게 그리스 글자인가? 알파 오메가 그리스 글자인가? 그 다음에 쌍디귿 한자키 뭐 일본어 같은 게 나오네요. 그렇죠? 이런 게 있어요. 이걸 많이 써요. 이걸 많이 써요. 여기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안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아까 삽입 기호에 가서 웹딩스나 윙딩스나 윙딩스2, 윙딩스3 같은 거를 글꼴을 선택을 하면 기호들이 희한찬란한 기호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그거를 많이 쓰기도 하죠. 28쪽 보시면 하단에 특수문자 입력하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썼다? 상단에 있는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서 오른쪽에 있는 기호를 눌렀어요. 기호. 그럼 여기 이제 일반적인 글꼴은 현재 글꼴상에서 이런 알파벳이나 숫자나 이런 기호를 쓰는데 하위 집합이라는 곳에 뭐 조정 문자라는 것도 있고 키릴 잠어라는 것도 있고 아까 뭐 통화 기호나 이런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었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기호들이 보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골라서 쓰는 건데, 그런데 여기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책에 나와 있는 29쪽에 글꼴 중에서 윙딩스라는 글꼴을 찾아보자라고 책에 나와 있네요. 웹딩스 또는 윙딩스 2, 윙딩스 3 이런 글꼴을 찾으면 특수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글자들이 보이더라 이거지. 뭐 손가락 표시를 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손가락을 이제 좌우로 표시해주면 이렇게 이제 사이에 글자가 이렇게 여기다 글자를 써도 되겠죠. 이렇게 표시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꾸며주는 방법이 있다 이거지. 이때 해당되는 기호를 선택하고 나서 삽입 버튼을 눌러도 기호가 들어가고 아니면 얘를 더블 클릭해도 밑에 기호가 삽입이 된다 하는 거죠. 책에서는 삽입 단추를 누르라 그랬어요. 기호를 선택하고 삽입 단추를 누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한다? 해당 기호를 더블 클릭해도 글자가 새겨져 들어간다. 29쪽 꼭대기 6번에 해당되는 기호를 선택하고 삽입 단추를 클릭합니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 옆에 공간에다가 해당 기호를 더블 클릭해도 입력이 된다라고 메모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설한파주의보라는 걸 써야 되는데 여기도 대설한파주의보인데 대설하고 한파주의보에다 가운데 점을 찍으려고 하는 점. 근데 점이 밑에가 아니라 중간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기호에 가서 우리 책에는 윙딩스 여기 있네. 요거 얘를 넣어주면 글자가 여기 가운데 딱 점이 들어갔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이 점을 못 찍으면 어떻게 해? 슬래시 찍어도 돼. 이렇게 슬래시 알아들으면 되잖아. 그 가운데 점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제 30페이지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영어권에서는 이걸 써요. 영어권은 이걸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자음 기역에서 히읗 14개하고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은 안 되니까 그 18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한자키를 누르면 그렇게 특수기호들이 나오더라 이거죠. 특수문자들이. 그 중에서 마우스를 클릭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글자를 썼잖아요. 이렇게 글자를 쓰고 나서 한자를 바꾸고 나서 가급적이면 홈이라는 메뉴 오시면 글꼴 있단 말이에요. 글꼴. 근데 글꼴 중에는요, 깔끔한 글꼴도 있지만 이런 거 헤드라인 좀 딱 좋아요. 이렇게 굵직하게 좋아. 한자는요, 한자는 어떤 글꼴이 좋냐면 한양 해서체인가? 글꼴이 너무 많아서 헷갈린다. 여기 보면 좀 맑은 고디 궁서체 이런 거 말고요, 해서체라고 있어요. 해서체. 여기 좀 안 보인다. 어디가 있노? 한양 해서체라는 글꼴이 있는데 완판본체라고 있어요. 전주 완판본체. 여러분 컴퓨터는 없을 수 있어요. 저는 이 컴퓨터에다 제가 글꼴을 설치해 놨거든요. 전주시에서 만든 글꼴이에요. 전주시에서는요, 전주 완판본체라는 글자를 써가지고 전주시청에서 공문서를 생산할 때 이 글자를 꼭 씁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글자에다가 전주체를 써보면요,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이 글자를요. 전주 완판본체 이런 거 쓰면은요, 글자가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글꼴 중에 해서라는 글자체가 있어요. 한자를 쓰기 참 좋은 글자체가 있는데 여기는 안 보이네. 뭐 궁서 이런 거 쓰지 마세요. 궁서 같은 거 쓰면은요, 글자가 가독성이 떨어진다 그래. 글자를 못 알아봐요. 뭐 훈민정음체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흘림체 이런 거 쓰면 안 좋아. 흘림체는. 여기 보면 이제 흘림체 이런 거 있고, 이거 잘 안 보여, 글자가.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게 고딕이야. 맑은 고딕. 맑은 고딕이라는 글자가 참 잘 보이고요. HY 헤드라인이라는 글자도 있습니다. 한양이라는 글꼴 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아주 굵직하고 좋아요. 근데 이런 헤드라인 글자는요, 제목에만 붙었어요. 제목. 우리 책 표지 같은 거 이런 데 보통 쓰고요. 본문엔 잘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좀 크게 하면 좋겠죠. 글자를 커져라 그러는데 글자가 너무 커가지고 짱구처럼 돼버리면 안 돼. 이렇게 벗어나면 안 되겠지. 근데 무조건 큰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글자가 본문이 만약에 20이다 크기가, 그러면 제목은 얼마큼 하면 좋으냐? 한 30, 한 1.5배 정도 크게 해주면 좋아요. 2배 넘어가지면 안 이쁘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이니까 어떻게 해라? 굵게 진하게 해주면 좋아요. 뭐 밑줄 같은 거 안 쳐도 됩니다. 밑줄 같은 거 안 쳐도 되고요. 글자 색깔을 굳이 빨간색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요런 것들 소제목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 좋아요. 강조의 의미니까. 근데 우리 간판 같은 경우도 검정색, 빨간색, 파란색 간판을 달아놓으면은요, 검정색이 아닌 다른 색깔의 간판은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색이 바래더라고. 아주 안 이뻐. 그냥 검정색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요, 색깔이만 알록달록 들어간 거를 우리가 컬러 프린터로 인쇄하면 컬러 잉크만 많이 낭비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만들면 괜찮은데 못 만들어 놓으면 욕먹어. 또 만들기도 거지같이 만들어 놓고 잉크만 낭비된다고 또 한 돌이 먹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동네죠. 폭염주의보고 밑에는 대설주의보잖아요. 이렇게 동네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요 뒤에 가서 엔터를 한번 치면 어떻게 될까요? 엔터 치면 4번이라고 보이지만 글자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이렇게 벌려놓아도 아프진 않아요. 너무 붙어있는 것보다는
근데 인위적으로 많이 띄워놓으면 흉할 수가 있다. 흉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간격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간격을. 얘를 중심으로 아랫동네하고 간격을 띄우라 할 수도 있고 얘를 중심으로 윗동네하고 간격을 띄워라 할 수도 있겠죠. 앞뒤 사람 옆 사람끼리 이렇게 쭉 줄을 서 있는데 너무 달라붙어 있으면 답답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간격을 띄우는 명령을, 여기 우리 33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문단 간격, 줄 간격이라고 써 있어요. 한번 볼게요. 지금 글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를 블럭을 잡아서 글꼴 그룹에 가시면 여기에 S, 가나다, 가나 이게 있어요. 그 가나가 글자 간격이거든. 글자 간격을 누르면 매우 좁게 그러면 애들이 좁혀 있어 이렇게. 매우 넓게 그러면 글자가 넉넉하게 벌어지거든. 근데 한 줄이 돼야 될 텐데 두 줄이 돼 버릴 수가 있으니까 간격을 너무 띄우는 건 아니니까 보통 간격 표준보다 약간 넓게. 이 제목 같은 경우도요. 간격을 좀 띄워주면은요. 간격을 좀 띄워주면 묵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글자와 글자의 간격이고요. 요 동네하고 여기 동네를 서로 다르게 하려면은 얘를 중심으로 아래하고 간격을 띄워라, 얘를 중심으로 위하고 간격을 띄워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문단 간격이에요. 문단 간격, 줄 간격. 자, 통풍이 여기 통풍이라는 곳에다 찍어 놓고요. 여기 동네에다 놓고 여기 있어요. 단락이라는 곳에 단락. 글꼴 말고 단락. 글꼴은 낱글자별로 하는 거예요. 단락은 엔터 친 데가 단락이야. 단락을 다른 말로 문단이라 그래. 문단. 우리 33쪽에 밑에 6번에다가 여기 지금 단락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락이 문단이다. 문단. 엔터 친 문단이에요. 여기 보면 단락 중에 요거 있어요. 요거. 줄간격. 위아래 화살표 달려있는 애 있죠? 얘를 누르면 1.0이 있어. 1.0 있고요. 2.0이 있어. 2.0.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 얘는 1.5 1.5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세요. 많이 벌어진 것 같아. 아래 1, 2, 3은 위아래가 쫙 붙어있는데 여기 1, 2, 3은 넉넉히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얘를 1.0 그러면 여기 가서 3.0 그러면 어떻게 3.0. 여러분 3.0이란 뜻은요, 요 글자하고 요 글자 사이에 공백이 있잖아요. 공백. 이만큼 공백이 있잖아요. 이만큼 공백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3줄 정도 글자가 들어갈 수 있다가 3.0이에요. 2.0은 2줄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 이거지. 글자가 작아지겠지. 그렇지. 작아지겠지. 파워포인트는 줄간격, 문단 간격이 기본이 얼마냐면 1.5예요. 1.5. 아래 한글은 160, 1.6이고. 줄간격 옵션에 들어가서 단락 앞이라는 건 뭐야? 마우스를 클릭한 자리가 단락이고 앞쪽으로 띄울 거냐, 아래쪽에 띄울 거냐, 위 띄울 거냐, 아래를 띄울 거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다 넣고 간격을 좀 바꿔볼게. 자, 이렇게 놓고 대설주의보라는 걸 기준으로 단락 앞이라는 건 뭐냐면 위에 1, 2, 3, 단락 뒤는 아래 1, 2, 3. 아래는 상관없는데 위쪽을 좀 띄우고 싶어. 위쪽을. 여기하고 여기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요 사이가 벌어졌잖아. 너무 과도하게 벌어지면 흉해. 조금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요, 이거를 엔터를 치고요,
스페이스바를 몇 개 눌러요. 근데 스페이스바를 들어가면 빈 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번호가 보입니다. 그 번호가 보이면 안 되잖아. 그럼 여기 있는 번호를 4번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들어가서 없음을 해주면 번호가 안 나오거든. 여기 아까 1, 2, 3, 4가 번호가 매겨져 있으니까 4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번호를 없음을 해주면 안 나오고요. 대신에 얘가 간격이 크잖아요. 그럼 이 글꼴의 크기를 줄이면 간격 높이가 낮아져요. 이렇게 해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너무 글자가 작으면 안 보이죠. 그렇죠? 글자를 크게 하면 이 사이가 벌어져 있는 게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당선에서.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중심으로 아래를 공백을 줄 거냐, 얘를 기준으로 위에 공백을 줄 거냐 이렇게 하지만 사이에다 글자를 스페이스바를 눌러가지고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하여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 원래는 얘가 어떻게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뺀다고 치면 이렇게 돼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동글뱅이 1, 2, 3에 들어가서 번호 동글뱅이 1, 2, 3 바꿔주고 얘도 여기 1, 2, 3 번호 매기는 거에 가서 이렇게 바꿨고 얘하고 얘는 같은 기호를 쓸 거니까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또 블럭 잡아서 기호에 가서 요걸 썼죠. 요걸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내가 글자를 쓰면서 아 여기는 번호를 매겨야 되겠다, 여기는 뭐 로마 숫자를 매겨야 되겠다 이렇게 쓰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연습장에다가 미리 초안을 작성해 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번호 1, 2, 3 매기는 건 뭐예요? 순서를 나타날 때 쓰는 거지. 순서. 오늘의 요리 준비물에는 순서가 없잖아. 돼지고기 500g 준비 이런 거는 순서가 없단 말이야. 그러나 조리하는 건 순서가 있죠. 돼지고기를 먼저 볶을 거냐 아니면 채소를 먼저 낼 거냐 이 순서가 있단 말이야. 그때는 1, 2, 3, 4를 써야 되지. 여기는 순서의 의미는 없어 사실. 그렇잖아요. 꼭 이 순서대로 한파주의보를 견디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번호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걸 써도 될 거야. 이렇게 체크해도 되겠지.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는 거지. 번호를 할 거냐, A, B, C, D를 할 거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A, B, C, D보다는 그냥 번호 1, 2, 3, 4를 많이 쓰겠지. 이걸 우리는 글머리 기호라고 한다. 글머리 기호. 36쪽 기억하세요. 글머리 기호. 파워포인트는요 이 글머리 기호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글머리 기호에 가서 마음에 드는 글머리 기호를 선택해도 되는데 없으면 밑에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점점점이라는 거는 또 다른 메뉴를 호출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컴퓨터 기호의 약속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기호 말고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걸 이용할 수도 있다 그랬고 이런 걸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림 같은 걸 불러와. 그림. 여기다 검색해 볼까? 예를 들어서 피카츄 피카츄 기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이걸 만약에 제가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삽입을 하면 여기 뭐 오류가 났나 보다. 이런 그림을 불러와 가지고 내 컴퓨터상의 기호를 가져와도 되고 인터넷상에 뭐 피카츄나 이런 기호 같은 거 예쁘장한 그림을 불러와서 걔를 기호로 매겨도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 이거지.
이제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이 부분. 신고 전화가 하나 있네. 우리 그 30 몇 쪽이냐? 28쪽? 25쪽에 보니까 오른쪽 귀퉁이에다 신고 전화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재난 신고는 뭐 범죄 신고는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옆에다 매겨줘야 되거든요. 여기다 매겨줘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삽입이란 메뉴를 가세요. 삽입에 가시면 도형이라고 있어요. 도형. 왜냐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네모 안에다가 글자를 쪼르륵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거 우리 글상자라 그래. 글상자. 이런 글상자를 쓰는 방법은 삽입에 가서 도형을 선택하는 거야. 도형에 기본 도형에 가면 가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가는 가로 쓰기, 두 번째 가는 세로 쓰기. 그러니까 처음 거 가로 쓰기를 선택하고 마우스로 이렇게 크기를 미리 지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크기를 미리 도형의 크기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볼게요. 여기다 클릭을 해. 그냥 클릭을 해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동네에다 클릭하면 안 돼. 이 동네. 여기 글 자체를 쓰는 동네잖아. 여기가. 여기 클릭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여기다가 마우스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요. 잠깐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그려지거든.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거죠? 어? 마우스 오른쪽으로? 아니야. 왼쪽으로. 글자를 쓰시면 돼. 신고전화 쓰고 그 다음에 뭐 어떨 때는 뭐를 누르세요라고 쓰는 거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다시 볼게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시면 최근에 사용한 도형 첫 번째, 두 번째가 가로쓰기, 세로쓰기예요. 아니면 기본 도형의 첫 번째, 두 번째가 똑같은 가로쓰기, 세로쓰기인데 가로쓰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기 이런데 아무데도 없는 데는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 글자를 쓰는 박스가 생겨요. 근데 안 쓰잖아요. 안 쓰면 사라져요. 그려놓고 안 쓰면 사라지고 다시 삽입에 가서 도형을 다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여기다 클릭해도 되는데 이렇게 아무데나 클릭하면 되는데 이렇게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데니까 클릭해서 글자를 쓸 수가 있지만 이 글자가 들어있는 동네들 있잖아요. 여기는 클릭하면 안 돼. 여기 글자가 써있는 곳이니까 클릭하는 순간 그 위치로 가버린다고. 그래서 클릭하지 말고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크게 대충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여기다 이제 글자를 쓰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재난신고 119 뭐 이런 거 이렇게 쓰시는 거지. 이렇게. 커서를 거기다 넣을 때 어떻게 하면 넣어줘요? 잠깐만요. 범죄신고 112 어떤 거요? 커서 여기 이제 글씨 쓰기 시작할 때요. 예. 어떻게 글자를 하면- 쓰겠다고 하면 다 보여드릴게요. 다시요. 보세요. 여기다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했잖아요. 네. 그 마우스를 띄면 커서가 들어가 여기 껌뻑거려. 그것도 쓰시는 거야. 근데 글자를 안 쓰고 딴 데를 클릭하는 순간 그 글상자가 사라져요. 뿔뿔이 나오는데 메모를 하면 될까요? 원래 글 쓰는 동네는 이만큼이었어. 이만큼. 근데 글자를 또 하나 썼잖아. 박스를. 얘하고 얘가 겹치죠. 그래서 이 큰 글자 쓰는 난 여기 얘를 클릭하는 순간 테두리가 보여요. 테두리. 이 테두리 끝에 오른쪽 끝으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얘는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펼쳐주고 이렇게 해서 동네를 좀 분리시켜 주자 이거지. 여기 글자 쓰는 동네하고 여기 글자 요거 재난 신고 전화하고 동네를 좀 달리 만들어줘도 나쁘진 않는다 이거지. 근데 문제는 이 큰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것 초겸주의보나 대설 한파주의보 여기에는 테두리선이 안 보이지만 신고자는 테두리선이 보이잖아요.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 볼게요. 여기다 이제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은요, 테두리가 보이는데 다른 데를 클릭하는 순간 테두리가 사라지거든. 이거 투명 테두리잖아, 투명 테두리. 그리고 보세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오른쪽에 많이 공간이 생겨 있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최대한 줄여야 돼, 이렇게. 이 테두리가 너무 넓으면 안 되니까 글자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찌그러지면 안 되겠지만 적당선에 맞춰주고. 그런데 지금 재난신고나 범죄신고는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딱딱딱 맞는데, 여기는 지금 상습신고는 5글자잖아. 해양사고신고는 6글자고. 글자 개수가 다 안 맞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보세요. 이걸 다 가운데 정렬하면 어떻게 될까? 제가 이거를 통째로 가운데 정렬하면 어떨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오른쪽 정렬은 안 되겠지. 오른쪽 정렬하면 흉할 거야. 근데 보통 대부분은 왼쪽 정렬을 많이 하겠죠. 왼쪽 정렬을. 아래 한글에서는 정렬이라 그래요. 왼쪽 정렬이라고 하고, MS 회사 거는 파워포인트나 여기서는 가운데 왼쪽 맞춤이라 그래요. 왼쪽 맞춤. 근데 왼쪽 맞춤이나 왼쪽 정렬이나 같은 개념이니까 가운데 정렬을 해도 되고, 가운데 맞춤해도 되고, 왼쪽 맞춤해도 되고. 근데 이제 테두리를 한번 넣어볼게요. 테두리. 글자가 들어간 공을 클릭을 하면 테두리가 보이는데요. 이때 마우스로 테두리가 점점점점 하고 나타나 있잖아요. 그 테두리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돼요. 테두리를. 여기 보세요. 이 마우스 포인터는 무슨 의미예요? 이거 I자는 글자를 위치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화살표는 뭐죠? 이 화살표 이거 11시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는 뭐다? 이 동네 뭔가 있을 테니까 찾으러 다닐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보세요. 얘는 뭐지? 이거 뭐야? 이거. 사방 화살표가 나타났잖아요. 여기 뭔가 하나 있다 이거지. 있다. 여기도 뭔가 하나 있다 이거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여기 선택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니면 글자를 선택하고 나서 테두리를 클릭하면 테두리 박스가 선택이 돼요. 글자를 클릭하면 테두리가 점점점점 나타났지만 테두리 자체를 클릭하면 실선으로 보여요. 실선으로. 이 실선을 실제 선으로 만들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를 글자만 있는 게 아니라 글자가 있는 테두리로 보여주려면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면, 자, 글자를 클릭하면 테두리 선이 보이죠? 테두리 선을 클릭해도 되고 글자를 클릭해도 되는데, 상단에 아까 우리가 홈에 가서 작업을 하다가 이 글자를 클릭했잖아요. 글자를 클릭했는데 우리는 글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상자를 선택한 거예요. 상자, 글상자를. 그래서 위에 메뉴가 뭐냐면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는 메뉴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여기를 가시면 봐봐. 요걸 선택하면 테두리가 이렇게 생기고, 얘를 누르면 파란색 테두리가 생기고, 얘를 누르면 주황색 테두리가 생기고, 여기 화살표 눌러보면 종류가 있거든. 이렇게. 얘를 누르면 검정색의 하얀색 글자로 변해. 이렇게. 여기에 있어. 이런 게 있다고. 여기 지금. 이거는 파란색 테두리에 파란색 채운 거에 하얀색 글자가 나타나는 거고,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도형 채우기를 나는 노란색을 칠할 거고, 노란색을 칠했더니 하얀색 글자가 희한하게 나오네. 그렇죠? 이때는 글자 색깔을 어떻게 해야 돼? 글자 색을. 여기선 글자 색을 바꾸는 게 없고요. 글자는 홈이라는 곳에 가서 하는 거야. 홈에 가서 빨간색 글자냐, 여기서 하는 거야. 글자는 홈에서만 합니다. 홈. 글꼴을 바꾸거나 글자의 크기나 글자의 색깔이나 이거를 모양을 바꾸는 거는 홈이라는 메뉴에 가서 글꼴 그룹에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테두리 선이나 이 박스의 색깔을 칠하는 거는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면 도형 채우기를 뭐로 할 거냐, 빨간색으로 칠할 거냐, 빨간색으로 칠할 거냐. 근데 빨간색을 칠했는데 글자가 안 보이잖아요. 글자. 그럼 어떻게 돼? 글자는
자, 보세요. 이렇게 클릭하면 안 돼. 이렇게 클릭하면 글자를 선택한 게 아니거든. 박스를 선택해야 글자가 선택이 되는 거야. 여기다 우리가 마우스를 이렇게 들어가려면 귀찮잖아요. 박스를 선택하면 글자가 다 선택이 됐어. 그래서 홈에 와서 여기서 글자 색깔을 나는 뭐로 할 건지를 뭐 하얀색으로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선택하는 거, 글자를. 단 그리고 서식에 가면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아까 이거. 이건 검정 바탕에 하얀색 글씨고, 이건 노란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고, 회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얘를 선택하면 검정색 바탕에 하얀색 글자로 가는 거고, 아니야 나는 채우는 색깔을 빨간색으로 칠할 거고, 글자 색깔은 다른 거로 할 거야. 글자 색깔은 꼭 어디서? 홈에서만 한다. 홈에서만. 그래서 글자 색깔을 나는 검정으로 갈 건지 뭐로 갈 건지 여기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글자 하나 쓰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파워포인트란 프로그램상에서 도형을 선택해서 도형의 색깔을 바꾸는 거라 도형 안에 있는 글자의 색깔을 바꾸는 거는 뭐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지. 그게 달라지더라 이거지. 그런 것 때문에 좀 헷갈려요. 처음 하시다 보면. 이제 하시다 보면 요령이 생겨서 척척 하시는데 뭐든지 처음이 다 헷갈려요. 그래서 34쪽에 35쪽에 보면 글머리 기호를 번호를 매길 거냐 아니 간격을 띄울 거냐, 그 다음에 37쪽에 보면은 텍스트 상자를 하나 삽입할 거냐. 근데 아까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그냥 여기다 상자를 그렸지만 책에서는 이 박스 겉에 글자를 중앙에 글자 쓰던 박스 자체를 좀 줄였어요. 이렇게 줄여놓고 여기 공백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린 것 같아. 37쪽 1번 하단에 크기를 좀 줄였어요. 왼쪽으로. 그리고 38쪽에 가면은 텍스트 상자가 두 개가 있는데, 자 보시면 텍스트 상자가 두 개가 있대요. 첫 번째 텍스트 상자가 가로 쓰기, 두 번째 텍스트 상자가 세로 쓰기. 가로 쓰기를 선택하고 보세요. 이렇게 크기를 대략 정해놓고 여기다가 글자를 쓰면 글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제목이 있고 밑에 재난신고, 범죄신고가 있는데 이 사이를 한 줄을 띄울 거냐, 한 줄을 띄울 거냐, 아니 붙일 거냐. 보통 우리가 제목하고 내용은 띄우거든. 여기도 그렇잖아. 이게 자연재해 대응 요령이란 큰 글자 제목하고 본문 사이도 크기가 다른 것처럼 여기도 그걸 따로 할 거냐, 그냥 크기를 똑같이 할 거냐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건데, 굳이 여기 있는 조그만 글자는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 같아, 책에서는. 그래서 39쪽 밑에 이 글자 상자, 텍스트 상자의 배경 색상 또는 텍스트, 글자 색깔을 어떻게 꾸밀 거냐 하는 거를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홈에 가셔가지고 새 슬라이드에 있는 그 화살표 말고 그림 있잖아요. 그림 아이콘을 누르면 하나 더 생겨요. 이렇게 하나 더 생겨요. 자, 41쪽에 오른쪽 위에 3번 있죠. 3번 여름철, 이게 뭐야? 여름철 재해 대응 요령이야?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자, 이거 연습하실 때는 글자를 다 안 써도 돼요. 그럼 집중.
집중 호우시. 그 밑에는 상습 침수 지역의 고압선 및 공사장. 요 정도만. 산간 계곡, 태풍 강풍 시. 요 정도만 글자를 쓰면 되지 뭐. 글자를 다 쓰는 뭐 글자 타이핑 연습이나 하는 게 아니니까는 요 정도 해가지고, 여기는 아까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요걸 하는 것 같고, 요거 이게 아니네, 요거네. 그 다음에 위 애들 ABCD로 갔네. 소문자 ABCD 이렇게. 태풍 강풍 시에 가운데 점 들어가는 것까지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 직각삼각형에 있는 거를 제가 한번 바꿔 볼게요. 제가 도형을 이렇게 바꿔 볼게요. 테두리가 생겼죠. 라운드 테두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화살표 안에다 글자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처음엔 네모로 그렸는데 네모가 아니라 이거를 라운드가 된 사각형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렵지는 않아요. 알고 나면 아주 쉬운 건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요. 아까 뭐 이런 거를 하든지 저런 거 상관없는데 요거를 클릭하세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도형이 선택됐지 않습니까? 얘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리기 도구 서식에 있어. 지금 보세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 데를 클릭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홈서부터 보기가 끝이야. 메뉴가. 근데 제목 도형을 클릭하거나 아까 별도의 도형을 클릭하면 저 상단에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는 메뉴가 활성화되거든요. 클릭하시면 이 메뉴가 이 도형에 관련된 메뉴예요. 그 중에 여기 있어요. 이거 도형 편집. 도형 편집. 이 도형 편집에 들어가서 도형의 모양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도형의 모양을 변경하겠다면 사각형이 직각사각형이 있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있고요. 기본 도형하면 동글뱅이도 있고요. 동글뱅이. 여기 가면 오각형도 있고요. 육각형도 있고요. 하트도 있어요. 하트도. 그리기에서 서식을 어떻게 하면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홈에서 테두리선 나오는 거 이거요? 네. 아니 그리기에서 서식이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시면 그리기 도구가 일단 얘를 클릭해야 돼. 얘를 클릭해야 돼. 하는 거요. 얘를 클릭해야 얘와 관련된 메뉴가 상단에 뜨는 거야. 예. 그 보기 오른쪽에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는 메뉴가 활성화됐거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도형 채우기도 있고 검은색 테두리가 있고 파란색 테두리 있고 주황색 테두리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검은색 테두리를 눌렀더니 검은색 테두리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 왼쪽에 도형 편집이라고 있단 말이야. 도형 편집. 여기 가서 도형의 모양을 변경하고 싶을 때 이렇게 블럭 화살표를 눌러주면 이런 도형으로 바뀌기도 하고 찾았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죽으라고 만들어 놨는데 부장님이 보시더니 야, 화살표 저건 마음에 안 들어. 네모로 바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르는 사람은 새로 그린단 말이야. 그래, 새로 그릴 거 아니야. 그럼 짜증나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지. 뭐로 바꿔드리려고요? 네모요? 예, 네모로 바꿨습니다. 아, 그러지 말고 라운드를 한번 줘봐. 그러면 도형에 가서 라운드진 도형, 사각형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장님이 파워포인트를 할 줄 알면 초안 받아온 걸 가지고 마음대로 고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자기 할 줄 모르니까 밑에 사람만 지립다 시키는 거지. 욕먹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 우리 세대가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샘플 그 파일들을 좀 불러와서 압축을 푸는 연습을 다시 해볼 텐데요. 자, 파워포인트 잠깐 내려놓고요. 우리 이제 그 인터넷상에서 지금 페이지 들어가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인터넷상에 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공방 안에 서초 쉽게 배우는 파워포인트 기초라고 하는 과정 있으면 여기에 실습 자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돼요. 근데 얘는 두 번, 세 번 누르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누르면 자동으로 밑에 이렇게 다운로드가 돼요. 근데 여기는 동시에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한 분이 클릭할 때마다 이 속도가 느려져요. 근데 댁에서 하시면 엄청나게 빨리 촥 지나갈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예요. 자동으로 여기 몇 초 남았습니다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얘를 클릭하면 저장할까요? 뭐라고 어디에서 저장할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컴퓨터에서. 그럼 뭐 만만하게 내 문서지. 그런데 지금은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됐지 않습니까? 이 화살표 눌러서 폴더 열기를 누르면 대부분은 다운로드라는 곳에 다운로드라는 폴더 안에 다운로드가 돼 있어요. 다운로드라는 폴더 안에 다운로드가 돼 있단 말이야. 지난 시간에 하나 해놓은 거 있고 오늘 또 했네. 그랬죠? 이게 처음 거고 이게 오늘 거. 그래서 괄호 열고 1이 생긴 거야. 한 번 더 받으면 괄호 열고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는 거예요. 이거지 이거. 이거를 더블 클릭하지 마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뭐뭐뭐의 압축 풀기라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뭐뭐뭐뭐의 압축 풀기란 말이 없으면 압축 풀기 하나만 있을 수 있어요. 누르시면 돼. 압축 풀기라고 누르시면 되고 이게 지금 알집이란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알집. 그래서 알 모양으로 나온 거. 계란 모양이 생긴 거거든요. 압축 풀기 누르면 자동으로 폴더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주면서 여기에 다운로드가 돼요. 이거를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는 여기서 압축 풀기를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무작정 더블 클릭을 안 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걸 잘해. 여러분도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러 가지 이런 메뉴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걸 몰랐는데 오른쪽 버튼 눌러보니까 이런 메뉴 복사하기, 잘라내기, 붙여넣기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이렇게 이제 폴더가 생긴 거지. 어떻게 들어가요? 놓쳐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고요? 네. 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여기까지 와서 이거 자료를 받아야지. 공부방. 공부방으로. 공부방 자체가 없는데. 화면 바탕에 글자만 써 있잖아요. 근데 이건 어때요? 좀 이쁘잖아. 그렇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글자가 똑같은 게 6개가 있어요. 글자가 아니라 모양새가. 그럼 이거를 6번을 다시 그리려면 어떨까?
귀찮아. 그럼 어떻게 돼? 하나 그려가지고 복사하고 글자만 고치면 편하겠죠. 그래야 노동을 줄여야 돼. 노동을 줄여야 돼. 모르는 사람은 다 그리려고 하겠지. 다 처음부터. 이게 힘들어. 그러면 이런 거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별로 안 이쁜데 배경 그림을 좀 바꿔주면 이렇게 바꿔주면 어떻겠느냐 이거지. 일단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고요. 바꾸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요. 먼저 아까 우리 이거 자연재해 대응 요령 이거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꾸미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저기 상단에 가보면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디자인. 홈, 삽입, 디자인 찾아보세요. 디자인. 디자인 찾으셨어요? 네. 왼쪽에 허연 거 있어요. 가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이거 쓰지 마시고요. 이거 쓰지 마시고 그 옆에 색깔 있는 애 있어요. 색깔 있는 거. 색깔 있는 거를요. 클릭하지 마시고 갖다 대보세요. 갖다 대보시면 아래 그림이 그렇게 변해요. 클릭하지 말고 그냥 갖다가. 클릭하면 그렇게 완전히 변하는 거고요. 네. 근데 클릭하려고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요 모양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색깔도 다른 애들이 몇 개 있죠. 그렇죠? 난 얘가 마음에 들 것 같아. 그럼 클릭하시면 돼. 그때 가서. 오른쪽으로. 아니 여기 보시면 네. 중간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쪽 동네하고 이쪽 동네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나눠져 있는데 왼쪽에 어떤 애를 클릭했잖아요. 이렇게 클릭하고 나면은 얘는 파란색으로 돼 있는 애인데 오른쪽에는 녹색으로 된 애, 빨간색으로 된 애가 있다고 이렇게. 근데 해놓고 보니까 영 아닌 것 같아. 그럼 제일 왼쪽에 보면 허연색 있죠. 이거. 얘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화살표 있거든요. 이거 눌러보시면 종류가 많아요. 이렇게. 이 중에 색깔 하나 골라보시면 이렇게 변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책에 있는 거는 난을 쳐놓은 것 같은 그림 같은 게 있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있으려나 모르겠네. 처음. 한번 찾아볼까? 어떤 거를 만들었는지 제가 뭐 처음이에요. 디자인이 거기에서. 네. 이거네. 이게 이렇게 한 건데 이거 아니고 처음에 저기 아까 파란색 있는 거 거기 중심으로 해서 초록색 그 옆에요. 제일 끝에요. 네, 아니 제일 끝에. 첫째 줄의 끝에요. 그 위에요. 네. 이게 뭐냐면 이름이 줄기 이게 뭐야? 줄기 이거네. 이거.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저는 아까보다는 이렇게 하얀색 바탕에 글자만 있는 것보다는 약간 때깔이 좀 달라 보이죠. 그렇죠? 이제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까 우리 이제 샘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걸 한번 만들어서 도형을 복제를 하는 방법. 이게 도형이에요. 도형. 글상자 도형. 이런 도형을 여러 개 복사해서 꾸미는 연습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